오케이. 24회 낭디꿈 한양 낭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낭디꿈은 낭독과 AI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꿈을 이루도록 하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줄임말 한양입니다. 오늘 함께 낭독회를 할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참고적으로 3개월에 한 번은 중남 미디어센터에요. 다목적실에서 모여서 낭독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나와주세요. 네, 김용숙의 낭독시대 책에서 낭디꿈 선언문? 낭독교육 헌장을 먼저 박인선 쌤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낭독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낭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을 되살려 안으로 자주 낭독의 자세를 확립한다.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호흡과 발성, 발음을 배우고 익힌다.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고 창조의 힘과 낭독의 정신을 기른다. 신념과 긍지를 지닌 낭독하는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은다. 낭독하는 국민이 되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독서 강국을 만들자. 2026년 3월 14일 박인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낭독교육 헌장. 낭독을 사랑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고요.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낭디꿈의 소망과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낭독교육 헌장 낭독을 해준 우리 박인선 성우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낭디꿈 선언문 유영희 성우님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낭디꿈 한양 유영희의 긍정선언문. 오늘도 빛나는 나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호감 가는 목소리로 나와 이웃을 아름답게 만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소중한 존재다. 낭독하는 사람으로서 성공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낭독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꿈을 찾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룬다. 나는 즐겁게 주고 풍요롭게 받는 행복한 100억 부자다. 나는 오늘 건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역량과 주변이 좋은 기회로 넘쳐난다. 나는 사회에 공헌하는 삶과 나눔을 실천한다. 2026년 3월 14일 낭디꿈 한양 유영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낭디꿈 하나 선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낭독을 조금 더 사랑하고 낭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낭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첫 번째 순서는 유한순 성우님인데요. 우리가 낭독을 하기 때문에 성우님이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낭독을 하고 있고요. 그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책을 가까이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순쌤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부자가 되는 법. 미국은 인구보다 땅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이 젊고 드넓은 땅에서 건강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사방에 열려 있고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번듯한 일이든 기꺼이 맡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립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다른 목표를 이룰 때와 똑같이 적절한 수단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일은 아무리 쉬울지라도 다음의 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플랭클린 박사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로 향하는 길은 방앗간으로 가는 길만큼 뻔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디킨스가 즐겁게 창조한 인물 미코버시가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연수입이 20파운드인데 20파운드 6펜스를 쓰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20파운드 뿐이라도 19파운드 6펜스만 쓰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야 압니다. 절약 아닙니까? 절약이 곧 부라는 것도 알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건대 실패의 원인 중 이 지점에서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절약은 오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개와 수입이 같은데 해마다 그는 조금씩 모으고 있고 나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절약에 대해 다 아는데 말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치즈 껍질과 초 끄트머리를 모으고 세탁부 청구서에서 2펜스를 깎고 온갖 자잘하고 인색한 짓 하는 것이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약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절약을 한 방향에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2펜스를 써야 할 곳에 반 페니를 아꼈다고 해서 자신을 놀라운 절약가라고 여기고 다른 방면에서는 마음껏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등유가 알려지기 전 일입니다. 농촌의 어느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책을 읽으려 하니 촛불 한 자루의 희미한 불빛 때문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여자가 그 곤란한 상황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촛불을 2개 켤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배가 2대 있을 때 말이죠. 저희는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여분의 초를 켜지 않거든요. 그런 특별한 날이란 1년에 2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게 그 기간에 $5, $6 혹은 $10를 절약합니다. 하지만 여분의 불빛이 있었다면 얻었을 지식의 가치는 초 한 톤의 가치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지금 환영한다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끝났는데도 왜 환영해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낭독을 통해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잘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유현순 성우님은 책튜버, 오디오 작가예요. 오디오 작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출판사에서 혹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희님이 김영숙의 낭독시대 중에서 감사일기 부분을 낭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이선희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이 나온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감사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할 때도 감사, 불행할 때도 감사,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감사, 합격과 불합격을 했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운의 여신은 당신의 편이 되어준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리 감사하면 좋은 일이 몰려와 실제로 감사하게 된다. 아침에 감사 일기를 적으면 좋다.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 일기는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고 건강하게 한다.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해보자.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공리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큰 감사가 생기도록 만들자. 나의 마음과 행복을 위한 감사 일기를 지금부터 작성해보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건강해서 낭독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미리 하면 좋대요. 자기 전에 감사도 좋지만 미리 아침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감사일기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인선 성우님의 그냥 한번 걸어봤다.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키가 작지 않아서 마이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내용은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챕터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전화를 거는 듯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어봤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러는 걸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은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혜견아,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자목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란 말은 되게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네, 그냥 걸었어. 언어의 온도, 우리 박인선 선생님이 잘 낭독을 해주셨습니다.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낭독을 해주셨고요. 유영민 님이 더 스토리 오브 조셉, 영어와 한글로 낭독을 해주실 거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 디지털 튜터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또랑또랑한 목소리 또 영어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은 제가 지금 떨린데 영어로 낭독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쩔지 저도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걸 통해서 영어로 낭독하는 것도 또 이렇게 저희가 북나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인데 시간상 이렇게 전부는 못 읽고 시즌별로 해서 지금은 챕터 1으로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oday's Bible story comes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37. It is the story of Joseph, a young dreamer. A story about jealousy, betrayal, and the dream that God had prepared. Let us listen to the story of Joseph. Long, long ago, in the land of Canaan, there lived a man named Jacob. Jacob had 12 sons, and Joseph was the 11th son. When Joseph was 17 years old, this story began. Jacob loved Joseph
more than his other sons. One day he made Joseph a beautiful coat. When Joseph's brothers saw this, they became very jealous. One night, Joseph had a dream. In the dream, he and his brothers were binding crops in the field. Suddenly, Joseph's bundle stood up, and his brothers' bundles bowed down to it. When Joseph told his brothers, they became angry. They said, "Do you want to rule over us?" From that day on, they hated Joseph even more. Soon after that, Joseph had another dream. In this dream, the sun, the moon, and 11 stars bowed down to him. When Joseph told his father, Jacob rebuked him, but he kept the dream in his heart. One day, Joseph's brothers went far away to graze their flocks. Jacob said to Joseph, "Go and see if your brothers are safe." So Joseph began his journey. After several days, his brothers saw him coming from far away. They said, "Here comes the dreamer. Let's kill him." But Reuben, the oldest brother, stopped them. "Do not take his wife," he said. "Throw him into a pit instead." When Joseph arrived, his brothers grabbed him. They took off his beautiful coat and threw him into a deep pit. Soon they saw a caravan of merchants passing by. Judah said, "What will you gain if you kill our brother? Let's sell him." So they pulled Joseph out of the pit and sold him to the merchants. The merchants took Joseph away to Egypt. Meanwhile, the brothers killed a goat. They dipped Joseph's coat in blood and brought it to their father. When Jacob saw it, he cried out, "My son, a wild animal has devoured him." Jacob mourned for Joseph for many days. But even then, God was still working. Joseph's dream was not forgotten, because when God gives a dream, He also prepares a destiny. This was the story of Joseph from the book of Genesis, a story from dream to destiny. Thank you for listening to today's Bible story. 와, 멋지다.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네요. 저도 새벽에 7시 30분에 잠언 영어를 하는데 다음에는 영어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와 같은 박수로 정말 잘하셨어요. 와, 멋지다. 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영어로 낭독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낭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영어도 낭독을 하니까 정말 멋지네요. 우리 다음은 유유경 선생님의 말 잘하는 법 낭비꿈 김영숙의 낭독시대 제가 쓴 책인데요. 이 부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 유경쌤의 아름다운 몸에 맞게 또 목소리도 아주 죽여줍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가 낭독할 부분은 소제목은 말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말 잘하는 법, 글쓴이 김형수, 낭독 유유경. 김미경처럼 말을 잘하고 싶다. 유재석처럼 재미있게 말하고 싶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독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저렇게 말 잘하고 싶다. 그렇다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엄마와 말싸움을해서 이겨본 적이 없다. 내가 한마디 하면 엄마는 변호사처럼 조리 있게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진다. 여동생은 그런 엄마를 보며 가끔 이렇게 말한다. 이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엄마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다. 나도 가끔 생각한다. 엄마를 닮았다면 말을 좀 잘했을 텐데 나는 엄마를 닮지 않았나 보다. 말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마음을 나누는 도구다. 진심이 담긴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다. 말만 잘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어느 날 교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교수님, 오늘 멋지십니다.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김 선생이 좋게 봐서 그런가 보다. 수업 끝나고 밥이나 먹으러 갈까? 칭찬 한마디에 저녁이 해결된 것이다. 이처럼 적절한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 하지만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말을 잘못해서 당황했던 일이 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고 계셨다. 나는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셨는지 더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그런데 나는 괜한 말을 한마디 더 하고 말았다. 선생님, 머리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나는 칭찬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던 모양이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출석부를 번쩍 들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큰일 났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녀석, 선생님에게 그런 말은 조금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말에는 힘이 있다.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말을 할 때 3가지를 기억하면 좋다. 첫째, 진심을 담아 말하기. 둘째, 내용을 분명하게 말하기. 셋째, 상대가 듣기 편하게 말하기.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낭독에서 찾았다. 낭독 독서 모임에 말수가 적은 한 사람이 있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은 늘 짧았다.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매일 소리내어 책을 읽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표현도 풍부해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말을 하게 되었다. 그 변화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낭독이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사회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금방 유유경 쌤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깨닫는 시간이고 우리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십시일강 연구소 대표님이신 김영숙 쌤이 있는 그대로 충분해라는 제목으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유경쌤이 김원숙의 낭독시대 책 일부분을 읽는데 언어를 또 순환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책을 낭독을 해주셔가지고 와, 제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낭독할 책은 소리로 위로받는 하루 31일입니다. 한 달 동안 위로를 받는 건데요. 제가 뉴페이퍼에 올린 책입니다. 제목은 있는 그대로 충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서툴러도 느려도 멈춰서 있어도 그 모든 모습이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충분히 괜찮아요. 위로받고 싶은 날,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다시 하겠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날이 있죠. 그럴 땐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지금 힘든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나를 꼭 안아줄게. 네, 여기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어때요? 6년간 갈고 닦은 목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낭독이 좋았죠. 네, 언제 들어도 참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네, 대표님의 낭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사회복지사이신 이소민 쌤이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라는 내용의 낭독을 아름답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무탈하게 묵묵히 견딘 하루였어요. 말없이 이겨낸 크고 작은 순간들이 당신의 하루를 더 빛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에게 조용히 인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귀엽고 예쁜 아가씨처럼 정말 아가씨예요. 결혼도 하셔야 됩니다. 소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낭독했어요. 안 한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하라고. 그래서 해주셨고요. 또 마이크까지 카메라 앵글 PD님이 되어주신 우리 인선쌤 자기가 조정을 하고 왔어요. 네, PD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셨죠? 다음은 인선쌤이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유튜버 지금 생방송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박수로 두 번째, 네, 박수가 없어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낭독 똑같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에 있는 낭독 한 편 더 하겠습니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어느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그러더군.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성 간의 사랑은 그 가운데 가장 배타적이라고. 어쩌면 사랑이 두 사람을 단위로 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고.
그 말을 곰곰 되씹어봤다. 사랑에 빠지면 우린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정만으로 사랑의 본질을 단언할 수 없다. 사랑만큼 복잡한 감정도 없다. 기질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고 아끼는 마음도 사랑이며, 각자가 지닌 삶의 조각을 맞추거나 서로에게 맞춰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또한 사랑이다.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게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정말 감사하고요. 네,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낭독을 짧게 하고요. 끝나면은 우리 다 함께 무대에 나와서 한마디씩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 낭독시대 63페이지에 있는 책입니다. 나올 준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이 보낸 카톡 내용이다. 혼자 십시일강에서 100일 동안 낭독 후 김영숙 강사님께서 만든 온라인 90일, 60일 낭독방에서 열심히 낭독하고 있는 김땡숙입니다. 그때 제가 생장작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약 6개월을 매일 1시간씩 낭독하니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아주 낭독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인인데도 한글을 잘 못 읽는 난독증 증세가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못 읽는데 어떻게 올리느냐며 제가 버티고 있을 때 김영숙 강사님께서 나중에 길숙 선생님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12월 초 온라인 낭독 2기가 시작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김영숙 강사님께 연락하세요. 하하, 이렇게 해서 카톡에 보내주는 내용이에요. 2022년도에 제가 낭독을 하면서 글을 썼죠.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낸 것이 김영숙의 낭독시대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낭독하는 방법 그리고 미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출판사 대경구스 대표님한테 감사합니다. 요즘 출판사 경기 어려운데 책도 대경구스 책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와서 한 말씀씩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낭독하셔서 막 떨리는 분도 있고 나 이거 못했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모두 나오세요. 일렬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쁘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한순쌤도 나오시고 영희쌤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어로 낭독하고
처음으로 또 낭독해 보신 분 정말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어쩜 이렇게 낭독을 잘 하시는지 여러분도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보면은 잘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말 얼굴 보세요. 낭독하는 사람들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말씀씩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숙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쾌적한 환경은 여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중등 미디어 센터입니다. 네, 앞으로도 기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낭독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특별한 장소를 또 예수 주시고 또 불편하지 않고 준비해 주신 김영숙 선생님한테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낭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자리를 쓸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낭독은 부족하지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낭독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참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저는 유튜버입니다. 리디에선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라이브 방송도 같이 찍고 있습니다. 전 처음 섰는데 다리가 진짜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낭독하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멈추고 막 이랬거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이라 다음에 다시 한번 온다면 아마 떨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오니까 공간이 너무 예뻐요. 지금 우리 다 나오니까 저기 다 사람이 없거든요. 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리에 많은 분들이 같이 낭독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마케팅을 잘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 영어로 낭독했던 유영이라고 합니다. 저도 선생님 박인선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로 영어로 성경을 낭독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영어 팀들이 있거든요. 같이 영어를 낭독하는 팀들이 있는데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영통함 가족들 지금 또 라방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영어를 낭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도 여기 공간에서 너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집에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낭독하는 거랑 여기 이렇게 서니까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되게 이렇게 함께 낭독하는 공간과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저도 처음이지만 앞으로 자주 참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예쁜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 낭독회를 알게 된 건 몇 년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요. 또 제가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쭉 듣기만 했다가 제 입을 통해서 낭독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감사
늘 감사하는 거에 대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너무 화가 날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런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느낌을 받고 가고요. 여기 중랑 명목 미디어 센터인데요.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중랑구청 유영희 구청장님 그리고 중랑 면목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정수쌤 아침에 오니까 세팅을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정수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4회 난디꿈 하나님 낭독회를 위해서 우리 유경쌤이 이것을 저한테 갖고 오셨는데 얼굴이 예쁜 만큼 연출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25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요. 매일이 아니라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모두들 바쁘셔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언제? 토요일날? 두 번째 토요일날 기억을 하시고 메모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낭독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왔습니다. 다음에 많은 분들 봬요. 네, 하셨으면